네, 공직자 윤리적 기준, 공직자윤리법으로 규율해 왔습니다만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이해충돌 관리에는 제도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만들어졌고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어떤 법인지 법의 취지와 내용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공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법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LH 사태와 같이 공직자가 정보나 기밀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라든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 예. 또 공직자의 자녀를 특혜 채용하거나 아니면 입학 이런 데 특혜를 준다든지 아니면 공직자 자신의 가족 관련된 회사의 수의 계약 등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친인척이나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이런 관련이 있는 그런 업무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할 수 있는 네.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도록 만든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 소위 말하는 백으로 통하는 이런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예. 투명하고 능력과 객관적인 성과로 어떤 취업이라든지 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든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법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과 장 차관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가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네. 법은 전국에 15,000개 공공기관의 소속 공직자 200만 명을 주 대상으로 하고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위공직자, 예. 장차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된 시도지사,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판검사 등 소위 우리 사회에 힘있고 권력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해충돌을 하지 말라고 예.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저희가 뉴스 오늘 앞선 순서에서 다뤘는데 요즘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분이 로펌 고문으로 고문료를 받았는데 이게 이해충돌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관련 이해충돌에 정확히 부합하는 부분이냐 아니냐 논란 많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네. 그동안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이죠. 그 행동강령으로 의해서 그동안 규율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5월 19일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똑같은 내용이 법에 규정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법 시행 이전에는 행동강령, 법 시행 이후에는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규제가 됩니다. 예. 말씀드린 사안은 제가 이제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본 내용만으로는 사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네. 없으나 법이나 행동강령에 의하면 공직자가 자신이 이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퇴직 이후에 로펌에 가서 네. 관련되어 있는 제약회사 이런 관련 업무를 했는데 이게 이해충돌이냐 아니냐 네. 이런데요. 그는 해당 부처, 식약처라든지 복지부 공무원이 만약에 이 후보자가 로펌에서 그 관련된 업무를 그 해당 부처에 뭔가 업무를 구체적으로 했을 때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이 그 직무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공무원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어긴 거고요. 방관했다고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후보로서도 사실 이제 그런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네. 이제 맞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네. 이제 이분이 만약에 이제 복지부 장관이 되시면은 마찬가지로 로펌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동안 했던 업무 내역을 3년간의 내역을 모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내역을 보고 그 해당 로펌이나 제약회사 관련된 업무를 예. 장관으로 재직 시에 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도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실행이 됐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건데 이런 경우에는 공직자들이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작년에 LH 사태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직무상 기밀을 활용해서 네. 부동산 투기를 해서 재산상의 사익을 추구한 행위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예. 그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필요성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법이 제정이 되는데요. 그런 사태가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는 최대 징역 7년 이하의 예. 형사처벌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얻은 재산상 이익은 모두 몰수 추징되는 아주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네, 아주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른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사실 인사청문회 총리지명자도 마찬가지였고 전직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사실 뭐 루펌에서 고액의 잡료를 받고 이런 경우 좀 흔했고 예전에는 총리지명자가 낙마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 부분 전관예우 부분이나 또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뭐 특혜, 채용 입학 항상 문제가 불거졌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관예우는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도 정관예우가 있고 또 지금 이제 행정 네. 여기에서도 고위공직자가 민간에서 있다가 계시다가 네. 공직 영역으로 들어오셨을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은 민간에서 근무한 3년간의 업무 내역을 반드시 신고를 네. 해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뒤따르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했던 뭐 로펌의 뭐 고문이라든지 네. 아니면 사회이사로 근무했던 그런 내역을 상세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신고한 이후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공직에 재직할 때 그 민간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공직에 관련성이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간에서의 인연이 공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 예. 제도적으로 차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특혜 채용을 해서 우리 사회에 그동안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특혜 채용 절대로 이제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입학이나 이런 사정에 있어서 고위공직자의 자녀에게 입학에 있어서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행위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엄격한 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공직자 검증에 빠지지 않는 게 부동산 문제. 이번에도 뭐 편법 증여, 뭐 갭 투기 의혹 여러 가지 불거졌는데 부동산 소유와 재산 증식에 또 어떤 문제들이 이 이해충돌방지법이랑 물려 있다라고 보시는지 이것도 뭐 공개 정보를 이용한 뭐 부동산 투기도 해당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 네.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규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규정은 공공기관에서 뭐 예를 들면 국토부나 LH나 이런 기관에서 국토개발이나 뭐 신도시를 조성할 때 그게 이제 사전에 정보가 누출이 돼서 거기에 땅을 사서 네. 그 이제 땅값이 오르면은 그게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행위가 이제 전형적으로 LH 사태잖아요. 네. 그런 것을 아예 사전에 가능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이런 개발이나 어떤 이제 신도시 이런 걸 조성을 할 때는 아예 그 기관의 소속의 모든 공직자가 해당 그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부동산이 보유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네. 새로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모두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철저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 시에도 아주 강력한 처벌 규정이 뒤따르고요. 그리고 이런 신고 의무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네. 그 이용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 자체도 아예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공직자들이 이런 정보를 이용하거나 그런 걸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이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업무와 관련돼서 뭐 사전에 사적 이해를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걸러내고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인데 사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상관을 이 법으로 내가 신고를 한다? 어떻게 보면 조직 내에서 좀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도 있을 테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을 텐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사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은 특히 고위공직자를 주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각 기관의 기관장, 정부 부처로 치면 장차관들, 그리고 시도지사 아니면은 뭐 검사, 판사들, 국회의원들, 지방의원들 이런 또 공기업의 기관장들 거의 대부분의 고위공직자가 가장 주요 대상인데요. 네. 고위공직자가 이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실상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또 권익위에 신고를 하면은 해당 신고자를 권익위가 철저히 신고자로 보호를 하고 또 공익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할 때는 그에 따른 포상이나 보상금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우리 공직사회에 뿌리 내리고 특히 또 가장 권한과 권력이 많은 고위공직자들의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적발할 수 있도록 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이제 이 법이 시행된 지 20일 정도 지났단 말이죠. 그럼 그동안 과연 신고나 관련된 문의는 어느 정도나 답지일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현황이? 지금 이제 신고나 유권 해석들이 이제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 법이 이제 워낙 내용이 광범위하고 새로 네. 시행되는 법이다 보니까 각급 기관에서 네. 유권 해석 수요가 이제 매우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권익위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이 법의 내용을 미리 사전에 숙지하고 이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 법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을 홍보를 하고 각급 기관의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권익위가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해석이나 또 각급 기관의 신고 시스템 이런 것을 또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각급 기관에서 유권 해석에 대한 질의가 들어온다면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전문성이 좀 보강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솔직히 권익위의 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지난 1년 동안 네. 이제 시행을 준비를 해왔는데 예. 뭐 시행령을 제정하거나 행동 지침을 만들거나 또 각각 기관에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뭐 전파를 하는 이런 것을 지금 5명이 TF를 예. 임시 TF를 구성을 해서 지금 다 업무를 수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5,000개 공공기관에 200만 명의 공무원들에게 예.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이번 지방선거로 지방정부가 거의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방의회나 지방정부에도 이 내용을 또 교육을 하고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계 부처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조만간 권익위에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아닐까요?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는요. 네, 그래서 좀 더 저희 부처에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필요한 인력이 하루빨리 확보가 돼서 네. 이 효율적으로 공직사회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좀 더 저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제도적 장치가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직사회에 제대로 안착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 기울이실 예정이신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 법은 사후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준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면 예를 들면 신고라든지 회피라든지 이런 게 일상화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내용을 숙지를 하고 법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모든 공직자가 아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권익위는 올해 말까지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15,000개 공공기관에
이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언론이나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을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단 한 명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직접 강의도 하시던데 앞으로 많이 애써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